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세상이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뭐 정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쟁도 위기고. 네. 근데 이런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이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돌아가고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그냥 아유 모르겠다. 아유 그냥 나는 내 할 일이나 하면서 살라 한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게 다 이제 예견이 돼 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그다음에 많은 선각자들, 선지자들이 와서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날 거야. 응? 그러니까 좀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응? 그러고 살아야 돼. 응?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게 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명의 그 시스템에서 진화 시스템에서 반드시 치러져야 될 그런 단계들이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야 오열들이 이제 분명히 얘네들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들이 진해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사단을 일으키겠지라는 그 오열들의 수법 쉽게 말하자면 오열들의 수법을 뻔히 아신단 말이야 이게 하늘에서는. 그리고 그 오열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뻔히 보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늘에서는 이제 그 대칭성에 의해서 하늘의 또 추종 세력을 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키워 오신 거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오열의 세력이 하늘의 세력들을 완전히 지금 제압하는 2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구의 문명이. 그래서 급기야는 오열의 세력권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된 거라고요. 이게. 이걸 다 하늘에서는 이미 다 오래전서부터 예견하셔서 말씀들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7년 환란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오열의 계획이에요. 예? 이 환란이 이게 어떻게 하늘의 심판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열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오열을 신으로 알고 오열이 자기네들한테 주는 혜택을 알고 그 오열의 추종 세력들이 급기야는 이 지구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극히 일부인들만 오열을 추정하는 일부인들만 이제 군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AI나 로봇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이게 오열들이 바라던 계획이었다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그게 옳다고 믿고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7년 환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걔네들의 오열들의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은 꾸준하게 하늘의 추종 세력들을 키워 오신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지금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신을 믿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오열의 추종 세력들은 오열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이겨왔고 그죠? 그래서 이 사단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인성과 신성들이 다 망가짐으로써 그게 굉장히 약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오열이 계획한 이 환란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궁극에는
자기 인성과 신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휘둘리게 돼 있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대처를 해야 되냐, 이 혼돈스러운 이 세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처가 옳으냐 그르냐, 이게 이원적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세계 정세라는 게 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예? 지금은 어떠냐면 예전에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몇 달 안에 바뀌고 몇 년에 걸쳐서 바뀌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정세라는 게 급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게. 아, 지금 세계 정세가 이러니까 몇 달 후면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아, 몇 년 후면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런 게 다 예측이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세계 정세가 하루하루 달라져요, 이게.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예측을 하루하루 했다 손치더라도 대응을 못 해. 왜? 그 다음날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왜 우리가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을 모르면 답을 뭐 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살짝 바뀌면 외운 답이 틀리잖아요. 공식을 알면 문제가 바뀌더라도 풀 수가 있는데, 공식을 모르고 답만 외우고 있었다면 문제가 살짝 바뀌면 못 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매일매일 국제 정세가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문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시험으로 치자면. 매일매일 문제가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을 알면 문제가 바뀌어도 풀 수가 있다고. 근데 공식을 모르면 문제가 바뀌면 못 푸는 거야, 이게.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TV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많은 그 전문가들, 패널들의 이야기들이 공식을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공식도 모르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패턴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땐 거의 그래요. 과거의 그 패턴대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의 시기에는 그 예측이 다 혹시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루하루 바뀐다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전문가들조차도 예측치가 다 틀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 이 사람 하는 얘기 다르고 저 사람 하는 얘기로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가들조차도. 그게 뭐냐면 이게 매일매일 세계 정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이게. 자칭 뭐 전문가라는 학자들이 네. 시진핑이 실각하고 군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좀 반대 아닙니까? 지금 둘 다 얘기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실각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잡았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상반된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각자의 이제 그동안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의 기초하에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예, 완전히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공통된 점이 없어요. 완전히 극단을 얘기해요. 극단을. 하나는 망한다, 하나는 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은 똑같은 입장이란 얘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듯,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이나 우리들 일반인들의 입장이나 다 모르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의 시기에서는 이원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절대 답을 풀 수가 없다. 이원성의 혼돈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 시기에는 이원성에서 벗어나서 이론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 선생님, 한국 정치 잠깐 물어볼 텐데요. 최근에 민주노총이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이게 약간 충격적인 일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격하게 한쪽만을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이게 뭡님?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들의 행동을 봐서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뭔가 이제 어떤 지령이 있었겠죠. 예? 관여하지 말라는. 예? 뭔가 그쪽에서 지령이 내려오지 않았거나. 응? 대체적으로 중국 아닐까요? 혹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국의 세력이 우세하고 거의 이제 북한 쪽에서는 거의 이제 손절한다시피 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극좌파들이 뭔가 북한으로부터 뭔가 지령을 계속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문재인 때서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북한을 어떻게 보면 좀 이용해 먹은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북한하고 해가지고 뭔가 같이 좀 화해 모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화 시켜가지고 통일 모드, 화해 모드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같이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중국하고 같이 붙어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을 굉장히 홀대했다고.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우파보다 남한의 좌파가 더 밉습니다. 예? 이것들이 지네들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셋이서 잘 같이 사업을 잘 같이 하자고 그러고서 결국엔 우리를 팽식해버리네 이놈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은 지금. 약간 말이 빠졌는데 네. 왜 하필 중국이 민주노총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진핑의 목적은 상하이방 애들을 잡는 거. 부정부패 척결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데가 중국의 친중 세력이 아니라 친상하이방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친중과 친상하이방을 헷갈리게 지금 알고 있다고 지금 이게. 친상하이방도 친중, 친중도 친중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들은 친상하이방이에요. 자본의 예, 친굿입수고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이번에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굿입스 애들 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굿입스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신딥스가 있다고 제가 굳이 나눴잖아요. 굳이. 예?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도 중국에서도 이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친시진방이 있고 친상하이방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은 친굿입스 친상하이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시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하려는 일과 트럼프가 하려는 일과 굿입스 상하이방 애들이 하려는 계획하고가 이게 자꾸 헷갈리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금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그다음에 이렇다하게 지지도 없고 하는 이유가 시진핑으로부터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가 친상하이방을 어느 정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가 야 친상하이방 애들 한국에서 손 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중국의 친상하이방이 아직 건재하고 힘을 쓰고 있다면 지금쯤 이 대선 국면에서 엄청난 지원이 있겠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응? 엄청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손을 떼겠어요 얘네들이. 응? 친상하이방 애들이 지금 손을 뗀 상태잖아요 지금. 응? 보셔서 알겠지만 인원 동원도 안 되고 자금 지원도 안 되고 그나마 민주노총에서도 지원하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 이유가 이쪽으로부터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야, 상해방에 너희들 이제 거기서 이제 간섭하지 말고 손 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진핑이가 지금은 상하이방 애들 목줄을 지금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친중 세력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지원이 없지? 응? 지금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지금 언론일 거야, 아마 언론. TV나 방송이나 언론에서 지금 친상하이방의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엄청난 돈과 인력을 통해서 지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이고 뭐고 그다음에 뭐 유세장이고 뭐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언론에서는 막 빵빵 때려주고 그랬어야 되는 이 시점인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게 없죠 지금. 예? 여기서 다 끊겼다는 거예요 지원이. 돈과 인력의 지원이 다 끊겼고 오로지 그냥 그 민주당의 세력, 국힘의 세력, 그 자기네들의 온전한 세력으로 지금 이게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판이. 네, 선생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좀 낮아지고 있지만 지지율이 그래도 단연 1등이거든요. 네네. 네, 선생님 예전에 했던 말이 지금 현 대통령 선거가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누가 되든 그 역할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정세를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으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선 대통령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 국제 정세가 지금 굉장히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고 지금 굿입스와 신딥스 간에 지금 패권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제가 이제 그 트럼프, 시진핑, 푸틴을 어떻게 보면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첫 주기 때는. 그죠? 그래서 그들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풀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국제 정세까지를 다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선이 없거나 혹시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 대선을 억지로 치렀어.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야. 왜? 다 뒤집어질 텐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니까요. 요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당선이 돼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돼서 정상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할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왜? 이 세상이 이제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무너지고. 선생님 6월 1일부터 무너짐이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달아보는 시기였고 예. 첫 번째가 그 시기가 끝나고 7월 10일 날 그 세 번째 주기가 되는 그 시점은 어찌 보면 더 큰 무너짐의 주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첫 주기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각자를 다 되돌아보고 자기의 시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지켜보셨다면 이 다음 주기인 6월 초서부터의 주기는 뭔가 하나를 쑥 빼서 와르르 무너지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6월 1일서부터는. 그래서 누가 됐든 당선에서 누가 됐든 그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전에라도 뭔가 이 사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걸 또 간신히 넘어서 뭔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누군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 제가 유지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 왜냐? 곧 무너질 거니까 이게. 그래서 모든 그동안의 모든 그런 그 부정 행위들이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거의 의미 없는 대통령이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행이 이루어지는 주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되는 무너짐이 현실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이 7년 동안에 계속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점점 템포가 빨라지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모든 계획은 오열들을 추종하는 딥스들의 계획이에요. 하늘에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들의 계획표가 있어요. 예? 오열들을 추종하는 구딥스들은 자기네들의 계획표가 있다고. 이 세상을 어떻게 무너뜨려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죽여서 자기네들의 필요한 인구만 남겨놓고 새롭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새로운 완전히 AI나 로봇가 지배하는 완벽한 통제. 완벽히 자기네들이 통제하에 오열의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는 얘네들의 계획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 오열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벌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요. 다. 언제쯤은 무너뜨려서 어떻게 하고가. 최근에 어떤 과학자가 네. 현재 외계인들은 아마도 AI 기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얘기가 또 맞겠네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오열이라고 하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뭐 5개 종족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 광폭한 그런 이제 그 감성적인 그 reptilian이 있고 그다음에 눈 큰 그런 이제 우주선 타고 다니는 그런 종족이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류가 하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굉장히 지식이 많은 과학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단계.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군대도 오열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의 부처급들의 그런 오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그리고 한 종족은 몰라요. 저도 잘. 그렇게 그 외부의 세력도 개입이 됐고, 그래서 하늘이 이번엔 지기에서는 전부 다 그걸 다 정산하신다고 그랬죠. 얘네들도 다 오열들을 포함해서 귀신계에 있는 귀신들까지, 인간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걸 다 정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에 일어난 이 7년 환란은 하늘에서 주관하는 환란이 아닙니다. 오열들이 계획한 환란이고, 오열들의 추종 세력들이 있듯이 하늘의 추종 세력도 이 부분을 잘 간파를 해서 정확한 대처를 해야 되는 시기죠.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이제 더 이상 신을 믿고 안 믿고 그 다툼에서 좀 벗어나서, 예? 이런 우주적인, 그리고 뭔가 다 영혼을 통틀어서 이 전체 그림을 좀 보실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신이 있다 없다, 뭐 우주의 법칙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이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된 모든 이 내용들이에요.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신기했어요. 야, 이런 세계가 있었던 거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인간들이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선생님 원래 관심 없지 않았어요?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저는 그냥 오로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하늘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면 과거에 얘기했던,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아구가 다 맞네. 이 퍼즐이 다 맞네. 이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었네. 그럼으로써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다 알고 나니까 어느 정도. 예? 물론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 굵직한 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성인들 말씀, 성각자들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게 다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과학계에서 몰랐던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저로서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 지금 7년 환란이 와 있고, 이 7년 환란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가 제가 다 보이니까. 어떤 영적 능력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7년 환란에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신나서 얘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제 입장은.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이런 큰 그림을 좀 빨리 깨우쳐서 뭔가 거기에 적합한 자기만의 문제를 좀 풀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다 문제가 다 틀립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는 각자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 법칙이라든가 이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공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혼돈 속에서 각가지 문제들이 닥쳐올 텐데 공식을 모르면 못 풀어. 공식을 알아야 풀지. 매일매일 변할 텐데 문제가. 예? 어떻게 매일매일 바뀌는 문제를 외워서 어떻게 풀려고 그래. 외울 수도 없고 풀려지지도 않아.
공식을 알아야만 풀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 국내 정세,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일들, 자기 자신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뭔가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